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지요? 예. 우리 책은 385페이지 가겠습니다. 한 시간을 더 할 건데요. 예.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은 현금 흐름을 가지고 투자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주로 이제 공부했던 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주로 그런 내용 공부했다라고 하면, 오늘은 좀 다른 내용을 공부하십니다. 이제 현금 흐름이 아니고, 책에 보시면 위험 수익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세관계라고 되어 있죠. 자, 위험 수익의 관계를 통해서 투자 대안을 분석한다고 합니다. 그럼 용어부터 정리해 드릴 거니까, 위험 수익의 상세관계라는 얘기는 편하게 쓰면 비례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면 그만큼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상세라는 표현은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는 하나를 더 희생해야 한다는 표현입니다. 반비례가 아니고 무슨 관계? 이거 비본 지문이 되는 거니까 위험과 수익은 상세관계, 비례관계라 하는데, 다시 표현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투자 대안의 위험이 크면 그만큼 기대 수익도 뭐하다? 크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위험과 수익을 통계학을 통해 측정을 해서 이제 투자 대안을 분석을 할 건데요. 이제 위험부터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익의 반대가 뭐예요? 위험입니다. 다시 수익의 반대가 뭐다? 위험이다. 그럼 말을 풀었으면 위험이란 기대했던 수익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그럼 기대했던 수익을 달성하지 못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손실의 가능성이다. 뒤 가서 보겠습니다만, 투자 수익의 변동 가능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기대했던 수익이 가령 3억 원인데요. 실제 수익이 1억밖에 안 된다고 하면 기대와 실제의 차이가 발생했습니까? 그렇습니까? 이 차이를 뭐라고 한다? 위험이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위험은 평균값으로부터 흩어지는 정도를 잠시 후에 만나게 됩니다. 분산이라고 표현합니다. 분산값에다가요 루트를 씌워주면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좀 편하게 좀 듣겠습니다. 이게 수학적 기호로 쓰면 표준 편차는 이와 같이 표현하고요. 분산은 표준 편차의 제곱이라 해서 사성을 씌워주는 겁니다. 이제 잠시 후에 계산문 하자면 보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용어를 정의해 드릴 거니까, 위험은 뭘로 구한다? 분산이나 표준 편차라고 구한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평균값으로부터 흩어지는 정도를 뭐라고 한다? 분산이라고 하고, 분산 구함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라고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익은 어떻게 구할 거라고 하면, 잠시 확인합니다만, 확률 분포도를 통해서 가중 평균에서 구한다고 합니다. 지난주 말미에 가중 평균이라는 표현은 들어본 적 있죠? 그렇습니까? 지난주 또 안 나왔으면 할 말이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중 평균이었고, 표기할 때는 기대 수익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 단위가 %이고요. 표준 편차도 %라고 합니다. 계산 과정보다 일단 개념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다시 위험과 수익 무슨 관계예요? 비례 관계다. 이제 이것을 통계학을 통해서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산이 뭡니까라고 하면 평균 기대했던 것으로부터 흩어지는 정도라고 하는 건데, 분산이나 뭘로 구하고? 표준 편차라고 하고, 기대 수익은 확률 분포를 통해서 가중 평균에서 구하되, 표기할 때는 기대 수익률로 이렇게 표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부담스러우니까 좀 표현을 좀 보고 갈게요. 예를 들면 봅시다. 자, A란 분과 B란 분이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3회를 봤는데요. 3번을 봤는데 시간은 무시하겠습니다. 자, 40점, 60점, 80점의 점수를 획득했고요. B라는 분은 55점, 60점, 65점의 점수를 획득했다고 합시다. 시간 제가 무시한다 그랬습니다. 네. 3번 봤는데, 그럼 A라는 사람의 평균 점수를 한번 구해 보실랍니까? 평균이 얼마입니까? 60이 어떻게 60이 나왔죠? 180 나누기 3 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평균이 무슨 평균? 산술 평균. 우리 지난 용어 정리했잖아요. 네. 평균 60이 됐습니다. 그럼 B도 평균이 몇 점이에요? 60입니다. 이제 물어볼 거예요. 이제 자, 결과가 동일하긴 합니다만, A, B는 시험장에 실제로 가서 시험을 보면 60점을 달성할 가능성, 확률은 동일하겠습니까?
같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평균은 같습니다만 분포도의 차이가 있죠. 누가 더 안정적이 점수가? 금방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값이 같아도 A는 평균값으로부터 많이 흩어져 있죠. 그렇습니까? 편차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B는 분포도가 좁게 돼 있죠. 편차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기대한 점수인데 실제로 시험장에서 가면 결국 B라는 사람이 60점을 달성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 과정을 공부를 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요게 선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60은 같아도 B가 60을 달성할 가능성이 더 높다. 결국은 위험이 더 작다. 이렇게 우리가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개념을 정의를 하신 겁니다. 책에 넘어가 버리니까요. 먼저 맨 위에 가서요. 파란 글씨 세 줄은 시험에 묻는 질문입니다. 자, 위험 수익의 상세 관계, 트레이드 오프 관계란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위험도 그만큼 커지더라. 결국은 위험이 클수록 기대 수익률이 더 커진다는 것으로 위험과 기대 수익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아닙니다. 비례 관계. 기본 질문을 물어봤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럼 괄호 1번에 가시게 되면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죠? 기대 수익률을 측정해 본다고 합니다. 역시 과정은 참고로 보는 것이니까 넘겨볼게요. 그럼 넘기시면 이제 표가 나옵니다. 이 표를 보는 방법을 알아야 되죠. 자, 표를 봤더니 미래 투자 수익률의 확률 분포라고 되어 있는데요. 종축으로 먼저 보시면 경기가 좋을 때, 보통일 때, 정상일 때, 불경기 세 가지를 가정했고요. 그때 각각 발생할 확률이 나와 있습니다. 호경기 발생 확률이 0.3대 있죠. 30%란 얘기고 정상일 때는 0.4, 불황일 때는 0.3을 제시했습니다. 그때 A의 부동산의 호경기 때는 추정수는 몇 프로다? 100%다. 정상일 때는 15, 불경기 때는 마이너스 70의 분포도를 가지고 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확률 분포도인데 이것 가지고 지금 기대 수익률과 뭘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표준 편차를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대 수익률부터 구하러 갑니다. 자,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러 갑니다. 가중 평균 한 달을 홍보했잖아요. 옆으로 곱하시면 됩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 0.3이죠. 그때 얼마라고 되어 있고요? 100% 되어 있습니다. 괄호 닫고 보통 쓰실 건 아니고 0.4 얼마 되어 있어요? 15%. 세 번째는 이 뭐예요? 불황이죠. 0.3 마이너스 몇 프로? 70%입니다. 무슨 평균 하신 겁니까? 이거 무슨 평균이에요? 지금 기대 수익률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평균 한다? 가중 평균 한다. 이 지문으로 물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확률 곱하기 뭐 하신 거죠? 기대값 한 거죠. 확률 곱하기 기대값, 확률 곱하기 기대값에서 기대 수익률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30이 됐고요. 여기는 얼마가 됐어요? 6 됐습니다. 여기는 37 마이너스 21 됐으니까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15%라는 걸 구할 수 있다. 이 문제도 이미 물어봤습니다. 이 기준정보 문제는. 그럼 B 부동산도 동일한 방법으로 구해 보겠습니다. 0.3 호황일 때 얼마예요? 40%예요? 예. 보통일 때 0.4 몇 프로? 15%. 그럼 불황일 때 0.3 마이너스 10% 줬습니다. 산수 또 하죠. 3, 4, 12 6 돼 있고요. 마이너스 3 됐으니까 B 부동산도 기대 수익률이 얼마다? 15%다. 같은 결과 나온 걸 두 번 한 건 이유가 다 있다는 얘기죠. 자, 일단 느낌 보더라도 분산이나 편차를 구해보지 않더라도 A와 B가 기대 수익은 같기는 합니다만 A는 잘하면 대박, 안 되면 쪽박이죠. 그럼 B는 그러질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게 더 안정적이에요? B다. 그럼 시험에 안정적이라고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안 구해봤습니다. B가 더 분산값이 작을 것이다. 편차가 작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대 수익을 달성할 가능성은 높을 것이다. 이걸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걸 괜히 묻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활용이 될 거니까 표준 편차나 분산을 안 구해보긴 했습니다만 AP가 더 안정적이죠. 그렇습니까? 위험이 작다. 분산이 작다. 편차가 작다는 얘기니까 그럼 15%를 달성할 가능성도 높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풀이 과정을 밑에 이제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박스 밑에 가시면 지문이 있겠습니다. 파란색 글씨. 또 물어봤으니까 미래 평균적으로 예상되는 수익률을 뭐라고 하는데요?
기대 수익률을 하는 건데, 자, 각 상황이 발생할 확률에 끊고 그 상황별로 발생 가능한 추정 수익률을 곱한 다음 이 무슨 평균에서요? 가중 평균에서 기대 수익률을 구하게 됩니다. 회색 박스는 이론 표현인 것이고요.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두 번째 해석 박스에 계산 과정이 되어 있죠. 그 ERA라는 얘기가 expected라는 표현인 거니까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을 그와 같이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번째 회색 박스는 별표하세요. 별표하시고 이미 출제된 문제가 있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전 기본 계산 문제를 여러분과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괄호 2번 타이틀의 밑줄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투자 위험. 이따 위험 정의하고 왔습니다. 자, 투자 수익의 변동 가능성이다. 혹은 기대 수익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다. 예상한 결과와 실제 결과가 뭘 가능성? 달라질 가능성 혹은 손실의 가능성, 불확실성. 지금 뭐 읽으신 거예요? 투자 위험을 정의한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평균값으로부터 흩어지는 정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동그라미 2번에 파란 글씨가 나와 있죠? 분산과 뭐가 보입니까? 나머지는 안 보다가 걔는 두 개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투자 위험은 분산이다. 뭘로 구한다? 표준 편차로 구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른쪽 가세요. 그럼 이제 분산값을 구하라는 문제를 실제로 출제한 적은 있는데요. 20이 출제가 잘못된 바람에 나중에 행정 심판이 들어가서요.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고 갈 거예요. 자, 분산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평균값으로부터 뭐 한 정도? 흩어지는 정도. 봅시다. 이 보세요. 자, A의 평균이 얼마입니까? 15잖아요. 집중하세요. 15죠. 그럼 15로부터 얼마 벗어났어요? 100 벗어났어요. 100. 평균값이 얼마인데? 15인데 100 벗어났고 얼마 벗어났고? 15. 또 마이너스 70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흩어지는 정도를 분산이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 부동산의 분산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이 자성을 씌운 이유는 뭐냐면 마이너스 값을 제거하기 위한 거니까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평균이 얼마라 그랬죠? 15인데 이게 100 벗어났죠? 바꿔볼게요. 요거 1이라고 쓰면 되죠. 여기는 0.15, 여기는 마이너스 0.7입니다. 다시 평균 얼마? 0.15로부터 1 벗어났고 0.15 벗어났고 마이너스 0.7 벗어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1 벗어났어요. 평균이 얼마? 0.15. 그러니까 0.15로부터 흩어지는 정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분산이다. 그럼 여기다가 자성을 씌워요. 자성을 씌운 이유는 마이너스 값을 제거하기 위한 겁니다. 마이너스가 두 번 곱하면 뭐가 바뀌어요? 플러스로 바뀐다는 얘기. 여기다가 확률 얼마죠? 0.3였습니다. 그냥 편하게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얼마 벗어났죠? 0.15. 평균이 얼마예요? 0.15로부터 흩어지는 정도를 뭐라고 한다? 분산이라고 한다. 역시 자승 곱하기 확률. 자, 얼마죠? 0.4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얼마 벗어났어요? 마이너스 0.7 벗어났습니다. 평균이 얼마인데요? 0.15로부터 흩어지는 정도. 자승 확률 0.4 하신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부담스러우니까 편하게 보고 할게 차후에 이제 판단을 좀 해서 계산 문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나 연습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번 과정에 정의할 것은 평균 값으로부터 흩어지는 정도를 뭐라고 표현한다? 분산이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봅시다. 자, 가운데의 값은 이거 0이니까 의미 없죠. 0이잖아요. 0. 그럼 여기 0.85 아닙니까? 그죠? 그럼 곱하면 값이 나오겠죠. 곱하기 0.3명 하면 0.2167호 값이 나옵니다. 헬퍼 필요 없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여기도 0.85예요. 마이너스 0.85입니다. 두 번 값이 똑같이 나옵니다. 0.2167호가 나옵니다. 요까지 곱하시면 그러면 이 산수를 하면 분산값이 0.4335 값이 나옵니다. 이게 분산값이라는 얘기인데 분산은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자성 씌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에다가 루트를 씌우는 것을 뭐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표준 편차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 값이 0.6584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요거 자승 씌워진 게 A 부동산이 뭐란 얘기예요? 분산이란 얘기입니다. 겁내하지 말고요. 이거 지금 구하라는 건 차후에 볼 거니까. 그래서 다시 이게 복잡하게 볼 문제는 아니라 그랬어요. 평균값으로부터 흩어지는 정 뭐라 한다? 분산. 흩어지는 정도를 뭐라고 쓰고 분산. 분산값에다가 루트 씌우면 뭐라고 한다? 표준편차다. 그럼 표준편차가 0.6584가 나왔으니까요. 이걸 퍼센트로 표현한다 그랬으니까 제가 65.84%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의미를 해석하면 될 거예요. 이 의미를.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A 부동산의 평균이 얼마? 15. 편차는 얼마? 65.84. 이 과정 써놨어요. 그러니까 387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에 가시게 되면 박스가 있죠? 있나요? 이제 표기는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A 부동산의 분산값인데 평균이 얼마입니까? 15 있잖아요. 15. 0.15죠. 그러니까 괄호 안에 보시면 0.15가 다 들어가 있죠. 0.15로부터 얼마 처음에 얼마 벗어나 있고 1 벗어났고 그 다음 0.15 벗어났고 그 다음 마이너스 0.75 벗어난 정도를 산수를 해봤더니 A 부동산의 분산값이 0.6584인 자승이 나왔죠. 그러면 이게 제곱을 날려버리면 뭐라고요? 표준편차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B 부동산도 구해봤더니 그럼 B 부동산의 표준편차는 얼마라고 돼 있어요? 19.36이라고 돼 있죠. 박스 안에 있나요? 예. 자, 그럼 이제 이걸 해석만 하면 됩니다. 일단. 그래서 의미는 봤으니까 여러분이 연습할 문제는 기대 수익률을 구하라는 문제에서 연습을 하시고 분산의 의미 정도는 알고 가자. 평균값으로부터 흩어지는 정도를 뭐라고 한다? 분산이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2회 때 출제를 해서 왜 시끄러졌냐면 분산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문제가요. 분산값에다가 이렇게 퍼센트를 붙이는 바람에 정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출제하시는 분들 개념이 없는 거예요. 분산에다가 단위를 붙이는 게 없어요. 표준편차만 뭘로 표현한다? 퍼센트로 표현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좀 문제가 시끄러워졌기 때문에 다시 출제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의미는 좀 알고 가자라고 드린 얘기였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질문을 해석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 부동산과 B 부동산에 대해서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를 구했습니다.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 얼마다? 15다. B도 얼마다? 15다. A의 표준 편차는 65.84가 돼 있죠. 복잡하니까 뒤에 떼버립시다. A는 65%, B는 얼마 그러면 19%. 정리했어요 이제. 자, 그래 봅시다. A와 B는 평균값이 같죠. 같으면 그러면 합리적 태도하면 뭘 선택하셔야 돼? 둘 중에 당연히 B를 선택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까? 편차가 작다라는 얘기는 기대 수익률을 달성할 가능성은 더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리하면 기대 수익이 동일한 상태에서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거나 혹은 위험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기대 수익이 높은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태도이죠. 그렇습니까?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 투자자의 태도를 앞으로 우리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고 합니다. 잠시 용어 정의할 건데요. 동의어로는 위험 기피적, 위험 혐오적이라고 합니다. 투자론에서 정의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 투자자는 누구를 말한다?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말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투자 대안을 평균과 분산을 통해서 지금 구한다는 얘기는 확률 분포도가 정규 분포라는 걸 의미합니다.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여러분 책 중간에 가시면 그림이 하나 있어요. 가운데 그림 있나요? 예, 그 보고 계신 그 분포도를 뭐라고 한다?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좌우가 대칭적이죠. 평균이 얼마를 했던가요 지금? 15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보자면 자, A 부동산은 평균값으로부터 분포도가 좌우로 얼마 벗어나 있다. 읽으세요. 65% 벗어나 있다는 얘기고 B 부동산도 평균은 15인데 그보다는 분포도가 좁게 돼 있죠. 노란색이 B 부동산이에요. 그럼 좌우로 얼마 벗어나 있다? 19% 벗어나 있다. 요 그림 보고 읽으십니다. 이제 자, A와 B는 평균이 같죠. 집중하세요. 그러면 자, 확률 분포도가 좁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분산이 작다, 편차가 작다. 그럼 기대 수익 15를 달성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차후에 많이 활용이 될 거니까. 자, 다시 그러면 A 부동산은 분포도가 넓지요. 넓게 되어 있으면 분산값이 크다. 편차가 크다. 그럼 위험이 큰 것이다. 그럼 기대 수익을 달성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입니다. 앞으로 이 표현이 많이 활용이 되는 거니까 분산 산수 문제는 그건 안 하시더라도요. 이 의미를 해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에 가시면 지문부터 하나 확인하세요. 니은에 가시면 파란 글씨가 보일 겁니다. 있나요? 자, 투자 결정의 기준으로 평균 기대 수익률과 분산만을 고려한다는 것은 끊고 확률 분포도가 무엇이다? 동그라미 치고 정규 분포라는 걸 가정하시다. 이미 물어봤습니다. 밑에 보고 계신 그림의 분포도를 뭐라고 한다? 정규 분포다. 좌우 대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좀 느껴집니까? A와 B의 평균은 15죠. 파란색이 A 부동산이죠. 파란색이 분포도가 넓게 돼 있지요. 그러면 자, 분산값이 크다. 편차값도 크다. 그럼 위험도 큰 거죠. 따라서 15%를 달성할 가능성은 낮아진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게 부담을 느끼시기 때문에 밑에 박스로 묶어놨어요. 별표 가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점 두 개가 돼 있잖아요. 점 두 개, 두 번째 점 보겠습니다. 확률 분포도가 좁게 분포되어 있을수록 생각하셔야 돼. 분산이 더 작지요. 그럼 편차나 분산이 작다면 위험이 더 작은 것이니까 따라서 기대 수익률을 달성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B가 A보다 더 낮지요. A보다 기대 수익을 달성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면 그 여기서 B를 선택하는 이런 태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회피적, 기피적, 혐오적이다.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봤더니 괄호 3번 타이틀의 밑줄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가 나옵니다.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줄에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성향은 위험보다 회피적이다. 그렇습니까? 합리적 투자자들은 위험, 회피적, 동의어, 혐오적, 기피적을 의미한다.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합니다만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겠다 말이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위험을 뭐 하고자 한다? 회피하고자 하는 이성적 태도를 위험, 회피적이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장이 혹여라도 위험 중립형이나 혹은 위험 추구형 혹은 위험 선호형 이런 말이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투자자들은 현실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는 거니까 자, 시험장에 나오는 건 뭐다? 위험, 회피형 투자자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의미를 보고 갈게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위험, 회피적이라는 말은 전혀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럼 수익을 얻고자 하면 기꺼이 위험을 뭐 하겠다? 감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줄에 가세요. 따라서 위험 회피적 투자자라 할지라도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감수할 만한 위험이거나 회피할 수 있는 위험일 경우 이를 기꺼이 뭐 하더라? 감수하더라.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할 때는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이성적인 태도를 위험 회피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가시면 이 뒤른말이 나와요.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인데 이미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자, 상대적으로 고위험 고수익 투자자는 선호하면 뭐라고 쓰고 공격적, 저위험 저수익 투자자는 선호하면 보수적이라고 합니다. 용어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낮은 위험 저위험 저수익 투자에 대한을 선호하면 뭐라고 쓰고 보수적,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선호하면 공격적이다. 그러니까 내가 좀 지켜야 돼 이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을 보수적. 자, 여러분은 이 지금 전부 다 뭐다? 위험, 회피적입니다. 회피적인데 상대적으로 이게 다치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쓰고 보수적. 다쳐보다 한번 붙어보자 이래 보시는 분들을 공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 회피형인데 상대적으로 공격적,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험한 태도를 이제 그림을 그려볼 건데 물어볼게요. 자, 앞에서 우리 뭐라 그랬냐면 투자 대안의 위험이 커지면 기대 수익 어떻게 된다? 무슨 관계 앞에 상세관계 위험이 커지면 기대 수익을 높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자, 다시 우리 지난주에 했던 표현으로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상승한다. 지난주 공부하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니까. 그러니까 다시 위험이 커지면 기대 수익을 높이게 된다. 이렇게 물어요. 투자자가 위험 회피적이라면 위험이 커질 때 기대 수익을 낮춘다.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의를 잘했어요. 위험 수익이 무슨 관계다? 상세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그림을 통해서 그려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종축을 기대 수익 쓰고요. 횡축을 위험이라 표기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험이 커진다는 얘기고 상방으로 가면 기대 수익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표현 그대로 정리할게요. 자, 위험이 커질수록 기대 수익을 높이게 된다. 말 됩니까? 위험이 커질수록 기대 수익을 높이게 된다. 이 노란색 선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이 선을 앞으로 우리는 무차별 효용 곡선이라고 합니다. 머리 아프다. 예. 공부할 게 많아요. 자, 그러니까 어디를 선택해도 효용에 차별이 없다고 해서 무차별 효용 곡선이라고 합니다. 다 시험에 물어봤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게 무엇이다? 무차별 효용 곡선이다. 그러면 이 모습은 아래쪽을 향해 바라보고 배가 튀어나왔죠. 오목볼록. 배가 오목 튀어나다 말하지 않습니다. 아래쪽을 향해 볼록한 어떤 형태? 상향 형태를 나타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볼게요. 하나 더 그려볼게요. 파란색 하나 그리고요. 자, 흰색 하나 그리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울기가 급하죠. 파란색 기울기가 만만합니다. 그러면 자, 파란색 의미 볼게요. 요만큼이 뭡니까? 위험. 요만큼 뭐예요? 수익이에요. 자, 그러면 흰색 볼게요. 요만큼은 뭐고? 위험. 이만큼 뭐고? 수익이다. 자, 그럼 극히 보수적인 분들은요. 자, 위험이 조금만 증가해도 더 많은 수익을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공격적인 분들은 정기예금 이상의 수익 조금만 나와도 기꺼이 질러준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요. 정기예금 이상의 수익만 나오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라는 얘기예요? 공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보고 가는 거니까 자,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기울기는 뭐하고 있다? 달라진다. 공격적일수록 기울기는 뭐하고? 완만하고 보수적일수록 기울기는 급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림 확인합니다. 자, 그림부터 읽어볼게요. 그래서 A를 보시게 되면 왼쪽에 그림이죠. 그 I 1, 2, 3 돼 있죠. 그 I 1, 2, 3가 무차별 효용 곡선입니다. 그럼 오른쪽 그림은 기울기가 완만하죠.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 그러니까 A 그림을 뭐라고 쓰고 보수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 기울기. 그럼 B 그림은 공격적 투자자입니다. 읽어야 됩니다. 보수적일수록 기울기는 뭐하고? 급하고 공격적 기울기는 작년에 문제 나와서 엑스로 나왔기 때문에 다 하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위에 지문 확인할게요. 동그라미 4번.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투자 안에 위험이 커지면 끊고 기대 수익을 뭐 하더라? 높이게 된다. 이것은 무엇으로? 무차별 곡선으로 표시되더라. 즉 무차별 곡선이 아래쪽을 향해 어떤 볼록한 상향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은 투자자가 뭐다? 동그라미 치고의 위험 회피적, 기피적, 혐오적이라는 걸 의미한다. 그거 외에는 다른 건 나오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내려가서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 볼게. 니은에 파란 글씨 갑니다. 맨 끝에. 즉 위험의 증가에 따라서 보상을 바라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요. 따라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도 좀 뭐하더라? 달라지더라. 자, 시문 써놨습니다. 올라갑니다. 디귿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A처럼 상대적으로 기울기가 급한 경우는 다음 줄에 어떤 투자자다? 보수적 투자자인 것이고요. 네 번째 줄 파란 글씨 반면 B처럼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경우에는 뭐다? 공격적이라는 얘기.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달라지더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 얘기 전부 다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가요 굉장히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계산 문제를 물어보기도 하고 표준 편차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오늘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분산 표준 편차의 의미를 느끼고 가는 겁니다. 평균값으로부터 흩어지는 정도를 뭐라고 한다? 분산이다. 그럼 그게 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얘기는 분산이 크다. 편차가 크다. 위험이 큰 거죠. 그럼 기대 수익을 달성할 가능성은 낮아지더라. 그럼 투자 대안에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그만큼 실제로 투자하면 기대 수익을 달성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게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 그림에 있다라고 봐두는 겁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보세요. 이제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과 뭘 구해고 있었던 얘기예요? 표준 편차를 구해 봤더니 여러분 책 확인합니다. 괄호 4번 타이틀의 미술작. 이제 평균 분산 지배의 원리란 말이 나오고요. 또 뭐 어떤 말이 나와요? 최적 포트폴리오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는 표현을 정리할게요. 이 봅시다. 다 보고 왔습니다. 평균과 분산이 있죠. 그럼 평균이 동일하다면 분산이 작은 투자 대안을 선택한다는 얘기고요. 분산이 동일하다면 평균이 높은 투자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을 평균 분산 지배의 원리라고 합니다.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다시 기대 수익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뭐하는 것을 작은 것을 위험이 동일하면 기대 수익이 높은 걸 선택한다는 것을 평균 분산 지배의 원리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스 위에 읽고 갈게 처음 하시는 거니까 동그라미 1번 투자 대안의 평균 값이 뭐하다면 동일하다면 분산이 작은 투자 대안을 선택해야 되죠. 그게 합리적이다. 끊고 분산이 동일하다면 평균이 높은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평균 분산 지배의 원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표가 나와 있는데 A, B, C, D, E가 있죠. E는 일단 보지 마세요. A, B, C, D 네 가지 볼 겁니다. 자, A, B, C, D 네 가지 투자 대안에 대해서 금방처럼 기대 수익과 표준 편차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해봤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과가 나왔습니다. A 부동산 10% 14, B는 얼마라고 되고요? 5, 4 돼 있어요. C는 10, 18. 아 지금도 욕 나오게 만드네. 4 됐습니다. 자, 잘 봐야 됩니다. 종전의 지배 원리 들어봤어요? 가만 보시면 A하고 C는 평균값이 같지요. 그러면 둘 중에 뭐 선택하셔야 됩니까? 당연히 위험이 작은 거 평균값이 동일한 위험이 작은 A를 선택하고 C를 선택하지 않겠죠. C를 하고 싶다고 하면 지금 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합리적 투자자는 기대 수익이 동일하면 위험이 당연히 뭐하는 것을 작은 걸 선택한다. 그러면 이 A가 이제 C를 지배한다라고 읽습니다. 이걸 읽어내는 겁니다. 자, 평균값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작은 게 큰 걸 뭐한다? 지배한다. 자, 그러면 이 A 투자 대안을 앞으로 우리는 뭐라고 쓸 거냐면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액면 그대로 읽어볼게요. 지배의 원리를 통해 선택된 투자 대상을 뭐라고 한다? 효율적 포트폴리오 혹은 효율적 투자 대안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또 B하고 D를 가만히 보시면 B하고 D는 이제 뭐가 같아요? 위험이 같지요. 그럼 이제 뭐 선택하셔야 돼? 기대 수익이 큰 B를 선택하고 D를 선택하지 않겠죠. 그럼 B가 D를 또 뭐 한다? 지배한다. 그럼 B 보고 뭐라고 읽어주고 효율적 포트폴리오. 그러면 자 C하고 D는 그럼 효율적 아니니까 비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그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면 위험 회피형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투자 대상 후보를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다시 여러분이 선택할 투자 대상 후보를 뭐라고 한다? 효율적 포트폴리오. 시험장에는 후보라고 말 안 나와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될 거니까 지배 원리를 통해 선택된 A, B를 뭐라고 읽고 효율적 포트폴리오, 효율적 투자 대안이라고 하고 짝꿍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해준다? 투자 대상 후보를 말하더라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일단 C하고 D는 후보예요?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A와 B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죠. 혹여 C하고 D 하고 싶다 하는 분도 있어요. 이러시면 뭐가 된다? 합리적 아니란 말이에요. 돌라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투자자는 넷 중에 A, B만 후보로 선택할 수가 있더라는 얘기. 이제 물어볼게요. 이제 자, 그럼 제 말에 공감은 하세요? A, B가 후보는 되죠. 예, 이제 누구한테 물어볼까? 오늘 사모님한테 물어볼게요. 오늘 이쁘게 입고 나오셨네. 예. 저 좀 보세요. 예.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A와 B 하고 싶은 걸로. 본인이 하고 싶은 걸로. 답이 있는 길 하나 고르세요. A 하신답니다. 집안도 말아먹을 수 있습니다. 예. 자, 고위험, 고수익 투자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태도를 뭐라고 읽는다고요?
공격적 투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마음속에 나는 비하고 싶다는 분도 있죠. 저위험 저수익입니다. 절대 큰 돈 못 법니다. 예. 보수적 투자자라고 합니다. 지금 뭘 하신 거냐면 이 두 개가 후보라 했잖아요. 후보 중에 내 입맛에 하나씩 선택했지요. 하나씩 찍었잖아요. 그렇습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후보 등을 뭐라 그랬고 효율적 포트폴리오. 그럼 이 두 개의 묶음을 효율적 포트폴리오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효율적 집합 중에서 본인의 마음에 맞게 하나 찍은 것을 최적의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효율적 포트폴리오 집합 중에서 투자자의 위험 선호도까지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투자 대상을 최적의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아주 복잡한 내용을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지배 원리를 괜히 공부해야 한 게 아니죠. 지배 원리를 공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투자 대상 후보를 선별하기 위해서. 그럼 후보 하나하나를 뭐라고 읽었고 효율적 포트폴리오 묶음을 집합. 그 중에서 딱 하나 찍은 것을 뭐라고 한다? 최적의 포트폴리오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뭘 하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이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종축을 기대 수익, 횡축을 위험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찍어 볼게요. B하고 찍겠습니다. B는 기대 수익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5 할게요. 위험 얼마예요? 4입니다. 자, 이게 이제 B 투자 대안입니다. D는 기대 수익이 4지요. 그럼 점을 찍으면 여기 4. 자, 요만큼 여기가 D가 있습니다. 읽을게요. B가 D를 뭐 한다? 지배한다. B 보고 뭐라고 읽으셨고? 효율적 포트폴리오. 그럼 D는 비효율적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H 들어갈게요. 기대 수익 10, 위험 14. 대충 찍더라도요. A 투자에 대한입니다. 그러면 C는 기대 수익 10 같죠? 위험 18이니까 더 가야 되겠네요. 여기다 찍어 볼게요. 자, 위험 18입니다. A가 C를 뭐 한다? 지배한다. 왜 지배한다? 동일한 기대 수익 하에서는 위험이 작은 게 큰 걸 뭐 한다? 지배한다. A 보고 뭐라고 읽으셨고? 효율적 포트폴리오. C는 비효율적. 그러면 A와 B가 후보라 했지요. 묶음을 집합. 그러니까 이 두 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잘 보셔야 돼. 자, A와 B를 연결하면 자 이런 파란색 선이 보입니다. 그럼 왜 연결했냐면 제가 일일이 표현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선상에 수많은 투자 대상 후보들이 존재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후보를 모두 연결하는 걸 효율적 전선이라고 합니다. 앞전자입니다. 전기줄 아니에요. 효율 왜 앞전자 보게 되면 왜 전선이냐면 여기 잘 보셔야 돼. 위험 전부 얼마예요? 4죠. 동일한 위험하에서 최고의 수익이죠. 동일한 위험하에서 최고의 수익이죠. 그러니까 맨 앞에 나와 있다고 전선입니다. 다시 동일한 위험하에서 최고의 수익. 동일한 위험하에서 최고의 수익을 얻을 투자 대안을 모두 연결하는 걸 뭐라고 한다? 효율적 전선 혹은 효율적 투자선,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험에 물어요. 그러니까 효율적 프론티어란 동일한 위험하에서 최고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대안을 모두 연결한 모습이다. 어떤 형태의 우? 읽으세요. 우. 상향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선택할 후보는 어디에서만? 전선상에서만 선택할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요. B를 선택한 투자자를 뭐라고 읽었고? 보수적 투자자. 얘는 공격적. 그럼 이 그림을 제가 괜히 그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위험에 대한 태도를 뭐라고 했다? 무차별. 효용곡선. 그대로 가져와서 이때 얹어볼게요. 이렇게 얹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게 뭡니까? 무차별 효용곡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무차별 곡선은 하나가 아닌 이렇게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어요. 자 1번, 2번, 3번 하겠습니다. 위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건 시험에 물어볼 건 아니고요. 그럼 1번 영역에서 후보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여러분 후보는 어디에서만?
전선상에서만, 그러니까 아래쪽은 앞으로 비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럼 위로 가면 효용이 높아지긴 한데 위쪽 영역은 실현 불가능해요. 그 차후에 공부를 할 것이니까 후보는 어디에서만? 전선상에서.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투자자의 뭐하고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뭐하는 점? 접점. 이렇게 물어봤어요. 만나는 접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선택이 되더라.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공부량이 좀 이게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볼게요. 정리합니다. 지배의 원리를 통해 선택된 후보 하나하나를 뭐라고 읽고 효율적 포트폴리오 묶음을 집합 선으로 연결하는 것. 전선, 투자선, 프론티어. 어떤 모습? 우상향. 그럼 동일한 위험하에서 최고의 수익이죠. 동일한 위험하에서 최고의 수익 얻을 투자를 모두 연결한 것이다. 그럼 후보 중에 본인의 입맛에 맞게 위험 선호도까지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걸 뭐라고 한다? 최적의 포트폴리오였다. 그럼 이렇게 물어요. 시험장에. 한 투자자의 최적인 것이 다른 투자자에게는 최적이 아닐 수도 있다. 당근 그거 보신 거니까. 그렇죠. 공격적 투자자와 보수적 투자자의 최적 포트폴리오는 달라질 수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공부 과정을요. 그 공부량은 좀 많긴 한데 이렇게 잠을 잡으세요. 예를 들면 그 우리 결혼 안 하는 아가씨 처녀가 학원에 와서요. 그러면 이제 후보를 선별을 잘 골라야 될 거 아닙니까? 유부남 건드리면 안 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부남과 총각을 선별하는 게 무엇이고 지배의 원리. 지배의 원리고 지배의 원리를 통해서 총각들 하나하나를 뭐라고 쓴다. 효율적 포트폴리오. 총각이 집단을 집합. 그중에 하나 탁 찍었어요. 오늘 만나. 밥 먹어. 그 뭐라 그래? 최적의 포트폴리오. 이렇게 답을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이 과정을 이걸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물을 때는 이 기본 개념을 시험에 지문으로 묻기도 하고 계산 문제를 물어본 적도 있고 표준 편차 의미를 물어보기도 하고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을 주고 시험을 출제한 적도 있고 이렇게 표를 주고 시험을 출제한 적도 있고 이 과정을 전부 지문으로 묻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물을 수는 없는 거예요. 논리 쪽구조가 계속 연결이 되어 오기 때문에 묶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금 힘드시겠습니다만은 큰 흐름을 좀 보고 가자라고 드리는 얘기입니다. 책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 보시고요. 표 보고 여러 번 하셔야 됩니다. 자, A하고 C를 비교합니다. A하고 C는 평균이 같죠? 그럼 위험이 작은 뭘 선택한다? A를 선택한 A가 C를 뭐 한다? 지배한다. 그럼 A 보고 뭐라고 읽는다? 좋아요. 효율적 포트폴리오. 그럼 C는 뭐라고 한다? 비효율적 포트폴리오다. B하고 D 보겠습니다. 위험이 같죠? 그러면 기대 수익 큰 B가 D를 뭐 한다? 지배한다. B 보고 뭐라고 읽고? 효율적 포트폴리오. T는 비효율적 포트폴리오. 그러면 이제 A, B, C, D 중에서 A, B가 이제 후보이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A를 선택한 투자자는 뭐라고 읽고? 공격적. B는 보수적이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은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죠. 그림 볼게요. 지금에서 B가 D를 뭐 한다? 왜 지배? 동일한 위험하에서는 기대수익 큰 게 작은 걸 지배. A하고 C 보세요. A가 C를 뭐 한다? 지배한다. 동일한 기대수익하에서는 위험이 작은 게 큰 거는 뭐 한다? 지배한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무시하고요. B하고 A를 연결해 보세요. B하고 A를 연결하세요. 연결해 보세요. 중간에 E 끼고 와서 E 끼고 E를 끼고 가세요. 쭉 연결해 보세요. E를 끼고 자, 우상향하는 모습이죠. 왜 그러신 거예요? 효율적 전선 투자선입니다. 그렇습니까? 우상향하다. 그게 우상향하는 이유는 이게 우상향하잖아요. 이유는 왜 우상향합니까? 네가 그렇게 쿠리였잖아 하지 말고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곧 위험 수익의 상세 관계를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는 곧 위험 수익이 무슨 관계다? 상세 관계를 의미하겠다.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서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이제 써놨습니다. 자, 지배의 원리에 의해 선택된 개별 투자 대안 혹은 투자 대안의 집합체를 효율적 투자 대안 효율적 뭐라고 하고 포트폴리오라고 쓰고 그럼 알아먹는 얘기로 다음 주에 써놨죠.
투자 대상 무엇이다? 후보입니다. 후보. 후보들의 묶음을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그 집합을 선으로 연결하는 게 동그라미 3번 무엇이다? 전선, 투자선, 뭐다? 프론티어, 동의어입니다. 동그라미 니은 가세요. 효율적 전선 프론티어란 동일한 위험하에서 최고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대안을 모두 연결한 곡선으로 우상향하죠. 다시 바꿔 써서 전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는 주어진 위험에서는 이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곧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자, 다시 그러니까 위험 4에서는 기대 수익 얼마까지만 그 이상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전선은 우상향하는 이게 단골 지문입니다. 땅이 또 나왔어요. 그 표현은. 자, 그럼 이 표현을 정리했으니까 이제 오른쪽 가세요. 391페이지 동그라미 5번 타이틀의 밑줄.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최적의 포트폴리오라고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지배의 원리에 의해서 효율적 투자안으로 선별되면 이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어느 투자 대안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투자안을 찾으면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 이 파트는 보수적 투자자는 부동산 B를 선택하겠죠. 그렇습니까? 공격적이면 A를 선택해 소용을 뭐하더라? 극대화하더라. 그것이 결국 니은입니다. 지배의 원리를 충족하는 효율적 투자안 중에서 투자의 뭐까지 고려해서 동그라미 치고 위험 선호도까지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선택되는 즉 무차별 곡선과 뭐하는 접하는 줄여서 접점입니다. 접하는 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선택이 되더라. 그걸 아주 오래전에 뭐라고 나왔냐면 교차점이라고 낸 적이 있어요. 이걸 출제하신 분이나 틀리는 분이나 고민 이게 교차란 말이 됩니까? 어디에서요? 접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선택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1번에서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다? 선 아래쪽은 앞으로 우리는 비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이 아래 선택하면 도라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봅시다. 이거 한번 참고로 볼게요. 가령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2라고 쓰고요. 기대 수익 20, 위험 10을 한번 찍어볼게요. 20이면 더 올라가야 되죠. 20이니까 그럼 12이면 여기다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대충. 그럼 그렇습니까? 그럼 이런 거 있다 없다? 이런 투자 대안이 있다고 하면 여기다 전부 다 몰빵 쳐버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현실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실현 불가능한 투자 대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쪽에는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쓰고요. 아래쪽은 뭐라고 쓰고 비효율적. 여러분 후보는 어디에서만? 전선상에만. 그러니까 금융상품 중에 이런 얘기 금융상품에 기대 수익이 15%인데 위험이 적은 게 있다고요? 아니란 얘기면 높은 수익을 얻으시려면 그만큼 위험이 뒤따라간다. 그걸 지금 묻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 20% 투자 20% 수익 준다고 하면 20%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뭐 괜히 한 게 아니에요. 기대 수익 크면 그만큼 위험도 크다. 그럼 실제로 투자하면 20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묻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개 금융상품들이 대개 한 7, 8%의 목표 수익률을 제시한 이유는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7, 8% 정도면 적정 수익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 이상의 수익을 제시한다고 하면 이거 얼마든지 깨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지. 이해가 되겠어요? 지금 그걸 묻고 있다라는 얘기는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높은 수익을 얻고 되면 그만큼 위험도 크고 낮은 수익이면 그만큼 위험도 작다는 얘기. 이해가 되겠죠? 이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현 정리했으니까 그림 확인할게요. 그림 보시면 X와 Y를 연결한 파란 선이 뭐였고 금방 보고 하는데 효율적 투자선 전선. 그럼 선상에는 A, B를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했죠. 근데 I, 1, 2, 3가 뭐예요? 무차별 곡선. 그럼 그림에서는 1, 2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 2는 뭐다? 실현 불가능하다. 그럼 만나는 점 3죠? 아니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는데 1이죠 1. 예, 1에 만나는 점이 B점이죠. B점을 뭐라고 한다? 최적의 포트폴리오다. 이래야 됩니다.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접점이죠. 접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선택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에 A와 I1과 만나고 있죠. 역시 2, 3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실현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A가 공격적 투자자의 최적 포트폴리오라고 한다면 B는 보수적 투자자의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기울기 복을 읽으세요. 공격적일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작년 문제라니까요. 완만하고. 그럼 B는 보수 기울기는 뭐하다? 급하다. 그걸 X로 물어봤어. 반대로 물어봤으니까 앞으로 활용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만 정리합니다. 동그라미 밈 정리하면 최적 포트폴리오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뭐한다? 달라진다. 즉 한 투자자에게 최적인 투자 대안이 다른 투자자에게는 최적이 아닐 수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공부 양이 좀 많긴 합니다만 여기서 문제를 많이 물어보지는 않고 한 문제 정도를 물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 이제 물어보는 형식이 다 많이 차이가 있는 거죠. 물어보는 방법 자체가. 그러니까 이 그림도 이미 물어봤어요. 그림도 물어봤고 표를 주고 지문도 물어봤고 계산 문제도 주기도 하고 한단 말인 거니까 논리적 구조가 전부 연결이 된 거니까 따로따로 하지 마세요. 되게 이제 이 내용들을 다른 책들에서는 막 책을 막 베껴오다 보니까 막 뒤죽박죽 전화왔으면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위험 수익의 상세가 딱 박혀야 됩니다. 위험이 커지면 기대수익도 뭐 한다? 커지더라. 비례 관계였죠. 위험 뭘로 구한다? 분산이나 편차로. 기대 수익은 뭘 통해서? 가중. 이건 기본 질문 하셔야 되고 계산 문제 정리하시고 요 계산 분산이나 편차는 나중에 연습할 것이니까 이건 무시하더라도 기대 수익 구하는 계산 문제 연습해 두시고 그래서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는 표현 공부했어요. 왜 하신 건데 이유 물어봅시다. 지배 원리를 공부하는 이유. 네가 하라고 했잖아 하지 말고 투자 대상 후보를 선별하는 과정이란 얘기예요. 그럼 평균이 동일하면 분산이 뭐 하는 것을? 작은 것을. 분산이 동일한 평균이 높은 걸 선택한 거 평균 분산 지배원리라고 했고 지배원을 통해 선택된 하나하나의 투자 대상 후보를 효율적 포트폴리오 묶음을 집합 연결한 선 전선 투자선 프론티어 동일한 위험하에서 최고의 수익이죠. 동일한 위험하에서 최고의 수익을 얻을 투자 대안을 모두의 행렬 전선이라고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접점이죠. 접점에서 무엇이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선택이 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좀 흐름을 잡으시라는 얘기니까 처음 들으시는 게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고 그래서 뭘 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공부하신 건 현금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NPV가 0보다 크면 투자 가치가 있다. PI가 1보다 크면 투자 가치가 이거 공부했죠. 그 여기서는 달라요 전혀. 그러니까 지금 투자의 타당성이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니고 위험과 수익을 통계학으로 계산을 해서 후보를 선별해보고 후보 중에 내 입맛에 맞는 후보를 찾아가는 과정을 공부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있다? 물어볼게요. 자, A와 B 중에 A가 더 좋은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를 선택하게 되면 위험이 큰 만큼 비대수도 크죠. B를 선택하면 작은 만큼 작은 것이라는 거니까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다. 묻습니다. 자, A와 B 중에 더 안전한 건 B. 그럼 시험에 안전하다고 안 물어봐요. 자, B가 실제로 투자하면 기대 수익을 달성할 가능성이 더 높은 편이다. 그렇죠. 표준 편차 의미를 묻고 있잖아요.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실제로 투자하면 기대 수익을 달성하는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실제로 투자하면 기대 수익 5를 달성할 확률이 그만큼 높다. 깨먹을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실제로 투자하면 10%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얼마든지 깨먹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해가시면 이런 질문들이 상당수가 얽혀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 공부의 핵심은 표준 편차 분산의 의미를 좀 느껴보고 가는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쉬었다 가겠습니다. 예.